안녕하세요. 마이스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이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왜 가장 안전한 자산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주식 투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수익과 부를 안겨줄 수 있는 마법의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렸을 때는 투자자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양날의 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마냥 멀리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성장하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우리의 적입니다. 저를 비롯한 요즘 2030 세대들이 주택 가격 상승에 현타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니, 즉 인플레이션을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으니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집값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셔야 하는 은퇴 직전의 직장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생활하시는 노인분, 혹은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30대, 40대 근로자분들도 전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총 자산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돈으로 짜장면 5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10년 뒤에 내가 가진 돈으로 짜장면 4그릇을 사 먹을 수 있다면 내 통장 잔고에 찍힌 액수가 10배가 되었든 100배가 되었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하락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산을 사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재, 예금이나 적금,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주식 같은 금융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자산 등이 있죠. 먼저 소비재들은 구매하는 즉시 그 가치가 하락합니다. 자동차나 컴퓨터는 대부분 중고 가격이 더 저렴하죠. 인플레이션은커녕 가치 보존도 어렵습니다. 금리형 자산들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크게 뛰어넘는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가격을 상승합니다. 최근 1, 2년을 생각해보면 금은 주식에 뺨을 후려칠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불패신화, 부동산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가져와 봤고요.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래프만 보면 이게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안정적인 예적금을 선호하는 걸까요? 한국인들의 보유 자산 현황을 보시면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또는 현금, 예적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안정성 때문입니다. 주식은 운이 안 좋으면 1년에 20%, 30%, 정말 안 좋으면 50% 넘게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안정성 때문에 우리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거의 사지 않는 거죠. 특히 억대의 큰 돈을 운용한다면 위험한 주식보다는 편안한 부동산에 손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주식했던 옆집 최 씨는 폐가 망신했다는 소문이 돌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은 부동산 선호 정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그렇다면 전
왜 영상 초반에 주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던 걸까요? 주식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자산입니다. 더 기간을 길게 늘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1802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 예적금, 채권, 금, 그리고 현금의 가치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엔 그 자산이 70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예적금과 채권은 이 정도, 금은 최근의 폭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주식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은 제품을 팔고 매출을 만들고 이익을 재투자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입지, 통화량, 대출, 정책, 인구 집중,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비싸게 사줄 거라는 그런 믿음에 크게 의존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M2 통화량과 아파트 가격 지수를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느껴지시죠? 아파트 가격은 결국 통화량을, 즉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만 결국 강남 아파트조차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장기적으로 이기지는 못하죠. 하지만 주식은 어떨까요? 미국 M2 통화량과 미국 S&P 500 지수, 한국의 M2 통화량과 한국 코스피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박스피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코스피가 최근에 폭발적인 주가 성장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부동산보다 우수하고 M2 통화량과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경제 선진국답게 주가 지수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요. 부동산은 M2 통화량에는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아쉽고요. 가장 위험한 건 예적금 하면서 현금만 들고 있는 거겠죠. 부동산이랑 채권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제가 왜 영상 초반에 주식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식시장은 운이 나쁘면 1년에 40%, 50%씩 빠지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냐? 이 너무나도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의 가장 큰 약점인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장기 보유와 자산 배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위해 이용한 웹사이트에서 직접 데이터 비교나 분석을 원하신다면 설명창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전 마일스톤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